반갑습니다. 와니의 자충우돌 자격증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10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77점으로 필기를 합격한 자료입니다. 기출문제 15회차분을 소팅을 했습니다. 즉 900문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문답 외우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랭크 축의 회전과 관계없는 것은 스타트 모터, 크랭크 축의 회전과 관계있는 것은 발전기, 캠샤프트, 워터 펌프가 있습니다. 경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옥탄가, 경유의 성질은 비중, 착화성, 세탄가가 있습니다.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다이는 힘의 단위입니다. 압력의 단위는 kg per cm의 제곱, 풋사이, 바가 있습니다. 냉각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동팬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물 펌프라도 회전하지 않은.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발생 원인은 높은 연소 온도.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 것.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은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되고 열에 대한 팽창률이 적어야 되며 가스에 견디고 고온에는 잘 견뎌야 되겠죠. 건식 공기청정기의 교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낸다. 연료 분사 펌프에서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쓰이는 장치는 프라이밍 펌프. 냉각수 순환용 물 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기관의 과열. 기관의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 발생하는 현상은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음. 크랭크 축의 역할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연료의 세탄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착화성. 동절기의 기관이 동파되는 원인은 냉각수가 얼어서. 오일의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자력식. 오일의 여과 방식은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 냉각 장치에서 밀봉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하는 이유는 냉각수의 비점을 높일 때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의 현상은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진다.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한 설명으로는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진공 밸브는 열린다.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냉각수에 오일이 섞여 있는 경우의 원인은 순행식 오일 쿨러가 파손될 경우,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 가스가 누출될 때의 원인은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을 때,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냉각수의 순환 속도가 빠르다. 라디에이터 장점으로는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고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일 수 있고 냉각수 손실이 적다.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는 엔진. 기관에서 밸브의 개폐를 돕는 것은 로커암. 기관의 예방 정비 시에 운전자가 해야 할 정비와 관계가 먼 것은 딜리버리 밸브 교환.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냉각수 보충해주고 연료 여과의 엘리먼트 점검을 하며 연료 파이프의 풀림 상태 조입을 해줘야 되겠죠. 겨울철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이유는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되어 물이 생기기 때문에. 습식 라이너의 단점은 냉각수가 크랭크실로 누출될 우려가 있다.
사행정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윤활 방식은 압송식,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급유하는 방식은 압송식. 머플러와 관련된 설명이 모두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머플러는 카본이 많이 끼면 엔진이 과열됩니다. 머플러가 손상되면 배기음이 커지고 카본이 쌓이면 엔진 출력이 떨어집니다. 운전 중 배터리 충전 표시 등이 점등될 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충전 계통 점검을 해야 되겠죠. 연료를 압축하여 분사 순서에 맞추어 노즐로 압송시키는 장치는 연료 분사 펌프. 기관에서 캠축을 체인의 헐거움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는 텐셔너. 1kW는 몇 PS인가? 1kW는 1.36마력입니다. 기관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기관 오일을 교환했을 때,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노킹이 일어날 때, 실린더 내의 압축, 압력의 낮을 때입니다. 사행정 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이비, 회전비는 1:2 및 2:1. 과급기에 대한 설명은 실린더 내의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킨다. 과급기를 부착하였을 때의 이점이 아닌 것은 압축 온도의 상승으로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과급기 부착했을 때 이점은 고지대에서 출력의 감소가 적다, 회전력이 증가한다, 기관 출력이 향상된다. 기관 과급기에서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것은 디퓨저. 밸브 스텝 엔드와 로커암 사이의 간격은 밸브 간격. 윤활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역할은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 작용.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행정 순서를 표현하면 흡입, 압축, 동력, 배기. 디젤 로크의 방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압축비를 높게 한다. 기관에 사용되는 오일 여과기에 대해 잘못된 것은 엘리먼트 청소는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오일 여과기는 여과기가 막히면 유압이 높아진다. 여과 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마모가 빠르다. 작업 조건이 나쁘면 교환 시기를 빨리 한다. 20도씨에서 전해액의 비중이 1.28이면 어떤 상태인가? 완전 충전. 퓨즈에 대해 잘못된 것은 퓨즈는 철사로 대용하여도 된다. 퓨즈는 전격 용량을 사용해야 하며 용량은 A로 표시하고 표면이 산화되면 끊어지기 쉽습니다. 교류 발전기 부품이 아닌 것은 전류 조정기. 교류 발전기 부품은 다이오드, 슬립링, 스테이, 코일이 있습니다. 트랙 장치에서 트랙과 아이들러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리코일 스프링. 기관에서 밸브의 개폐를 돕는 것은 로커암. 야간 작업 시 헤드라이트가 한쪽만 점등, 고장 원인으로 잘못된 것은 헤드라이트 스위치 불량. 헤드라이트가 점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구 접지 불량 또는 한쪽 회로의 퓨즈 단선, 전구 불량이 있습니다.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스테이터 코일. 냉각수의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의 원인은 수온 조절기의 열림이 있을 때, 방향 지시 등의 한쪽 등이 빠르게 전멸하고 있을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전구. 건설 기계에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그네틱 스위치. 일반적으로 기관에
많이 사용하는 윤활 방법은 압송 급유식. 예열 플러그의 오염 원인은 불완전 연소 또는 노킹. 교류 발전기에서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하는 교류는 실리콘 다이오드에 의해 직류로 정류 시간 뒤에 외부로 끌어낸다.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이 아닌 것은 발열 회로. 트랜지스터의 회로는 지연 회로, 증폭 회로, 스위칭 회로입니다. 전조등 성능을 유지에 좋은 방법은 복선식으로 한다.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는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클러치.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은 다이오드. 조명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명의 단위는 루멘이다. 조명에 관련된 용어는 피조면의 밝기는 조도로 나타내고 광도의 단위는 CD이고 빛의 밝기를 광도라고 합니다. 공기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캠, 연료를 분사 펌프 저압부까지 공급하는 것은 연료 공급 펌프. 교류 발전기의 구성으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구성품은 전류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베이퍼 록 방지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베이퍼 록 발생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엔진 브레이크를 장시간 사용할 때,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과대일 때. 베이퍼록 발생 원인은 지나친 브레이크 조작, 잔압의 저하, 드럼과 라이닝의 끌림에 의한 가열, 오일의 변질에 의한 비등점 저하로 발생을 합니다. 흡기 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 것. 흡 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은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되며 열에 대한 팽창률이 적어야 되고 가스에 견디고 고온에 잘 견뎌야 됩니다. 전류의 자기 작용을 응용한 것은 발전기.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릴리프 밸브라는 것은 유압기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밸브고 설정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 유압으로 작동되는 작업 장치에서 작업 중 힘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유압 회로에 흐르는 압력이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입니다. 유압 회로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유압 회로에서 릴리프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이다. 유압 건설 기계의 고압 호수가 자주 파열되는 원인은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불량입니다. 릴리프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될 때 발생되는 현상은 채터링. 릴리프 밸브에서 볼이 밸브의 시트에 때려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은 채터링. 기관의 밸브 오버랩을 두는 이유는 흡입 효율 증대를 위해서. 전기장치에서 접촉 저항이 발생하는 개소 중 거리가 먼 것은 배선 중간 지점. 접촉 저항이 발생하는 부분은 스위치 접점, 축전지 터미널, 배선 커넥터입니다. 세미 실드 빔 형식의 전조등을 사용하는 건설 장비 기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의 조치 방법으로는 전구를 교환한다.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스테이터. 건설 기계 차량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은 시동 모터. 고장 진단 및 테스트용 출력 단자를 갖추고 있으며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주거나 고장 점검 테스트용 단자가 있는 것은 자기 진단 기능. 하부 롤러, 링크 등 트랙 부품이 조기 마모되는 원인은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했을 때, 기관의 연소실 방식에서 흡기 가열식 예열 장치는 직접 분사식, 교류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전류 조정기만 있다. 교류 발전기는 브러쉬의 수명이 길고 저속 회전 시 충전이 양호하고 경량이고 출력이 큽니다. 황산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전해액을 만들 때에는 황산을 증류수에 부어야 한다. 기관 운전 중에 진동이 심해질 때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라디에이터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해 본다. 진동이 심할 때에는 타이밍 라이트로 기관 타이밍이 정확한지 점검을 하고 기관과 차체 연결 마운틴 레버를 점검을 해야 되고 연료 계통에 공기가 들어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하는 목적은 오일의 슬러지 형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전기 흐름, 즉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AC 발전기의 다이오드 역할은 교류를 정류로 하고 역류를 방지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퓨즈의 설치 방법은 직렬로 합니다. NPN형 트랜지스터에서 접지되는 단자는 2m, 일상 점검 정비 작업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연료 분사 노즐 압력, 일상 점검은 겉으로 볼 수 있는 엔진 오일량, 브레이크액 수준 점검, 라디에이터 냉각수량입니다. 퓨즈의 용량 표기는 A, AC 발전기에서 작동 시 전자석이 되는 것은 로터, 운전 중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은 엔진의 관행,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되면 속도 감소가 되고 견인력이 감소가 되고 연료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기관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점검 가능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엔진 오일량, 작동되는 상태에서 점검 가능한 것은 냉각수의 온도, 충전 상태, 기관의 오일의 압력입니다. 기관의 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사량을 가감하여 최고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거버너. 기관에서 예열 플러그의 사용 시기는 기온이 낮을 때. 실드형 예열 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는 열선이 병렬로 결선됩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브레이크의 수명을 길게 한다. 앞바퀴 정렬의 역할적인 부분은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하고 방향 안전성을 주며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다입니다.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플라이 휠.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은 펌프, 터빈, 스테이터가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 구성품 중 스테이터의 기능은 오일의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토크 컨버터 동력 전달 매체로 맞는 것은 유체. 토크 컨버터의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은 스테이터.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카커스부. 하부 추진체가 휠로 되어 있는 건설 기계 장비로 커브를 돌 때 선회를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는 차동 장치.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을 했을 때, 등록 말소의 사유로는 폐기할 때, 멸실되었을 때,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를 때입니다. 파워 스티어링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
조작하기 힘든 상태일 때의 원인은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다.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의 설명은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건설 기계를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매도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한다. 누면이 얼어붙은 경우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 대비 100분의 50% 감속을 합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이 벗겨지는 주 원인은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을 때이고 동력 전달 장치에 사용되는 차동기어 장치에 대해 잘못된 것은 기관의 회전력을 크게 하여 구동 바퀴에 전달한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사용되는 차동기어 장치는 선회할 때 좌우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하고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키고 보통 차동 기어 장치는 노면의 저항을 작게 받는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다. 동력 장치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조향 핸들이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그건 아니죠. 동력 장치의 장점은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다.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설계 제작 시 조향 기어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입니다. 건설 기계의 범위가 아닌 것은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군사기,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 구역,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는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 표시 설치 장치, 경사로의 정상 부분, 급경사로의 마지막,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입니다.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으로 맞는 것은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 캐리어.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건설기계 등록자가 다른 시, 도로 변경 시에는 등록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피견인 차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건설기계의 등록 원부는 등록을 말소한 후 보존기간은 10년. 드라이버 라인에 슬립 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진축의 길이 방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동력 전달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과극기, 동력 전달 장치에 속하는 것은 클러치, 종감속 장치, 타이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연식이고 등록 번호표에 표시되는 것은 기종, 등록관청, 용도입니다.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제동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구멍이 막히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는 안전거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였을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 구분이 맞는 것은 종합건설기계 정비업, 부분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 정비업, 즉 종합 부분 전문이 있습니다. 장비의 운행 중 변속 레버가 빠질 수 있는 원인은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았을 때, 클러치 라이닝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내마모성, 내열성이 적을 것, 어떤 마모에 견디는 거나 열에 견디는 것은 커야 되겠죠. 타이어식 건설기계 정비의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앞보다 뒤가 좁은 것이다. 토인이라는 것은 각도 자체가 앞쪽이 좁은 거죠.
그래서 토의는 직진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토인 조정이 잘못되었을 때 타이어가 편마모가 됩니다.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조향 바퀴의 얼라이먼트 요소가 아닌 것은 부스터, 조향 바퀴의 얼라이먼트 요소로는 캠버, 캐스터, 토인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 무상으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12개월이고, 영업용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색칠은 주황색 판에 흰색 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되었을 때 황색 등화로 바뀌면 신속히 좌회전하여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의 우선순위는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법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방법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몇 미터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30m. 등록 이전 신고는 건설기계 등록자가 다른 시, 도로 변경되었을 때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 기간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타이어 접지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공차 상태의 무게분의 접지 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건설기계 장비 시설을 갖춘 정비 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유압장치의 보수교환,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운행 속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중량, 인원, 용량입니다. 건설기계 관련 법상 건설기계는 특수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27기종이 있습니다. 타이어의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트레이드가 마모되면 지면과 접촉 면적이 크게 됨으로써 마찰력이 증대되어 제동 성능이 좋아진다. 오히려 제동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가 마모되면 구동력과 선회 능력이 저하되고,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으면 트레이드의 양단 부분보다 중앙부의 마모가 크게 되고, 트레이드가 마모되면 열의 발산이 불량하게 됩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은 20에서 30cm이고,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플라인에 끼워져 있는가, 변속기, 입력축, 건설기계 소유자는 어느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건설기계 등록을 하는가, 대통령령, 건설기계 구조 변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충전 장치의 형식 변경, 건설기계 구조 변경 범위는 원동기의 형식 변경, 제동장치의 형식 변경, 조정장치의 형식 변경 등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없는 장소에서 인명피해와 물건 손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는 즉시 사상자를 구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를 한다. 신규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된 트럭 적재식 천공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총 종류수는 27종.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유압하로에서 유량 제어를 통하여 작업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은 미터인 방식, 미터 아웃 방식, 브리드 오프 방식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색칠 기준은 자가용의 경우 녹색 판 위에 흰색 문자, 영업용은 주행색 판에 흰색 문자, 관용은 흰색 판 위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 장소에 정차를 금지하는가? 5m입니다. 특별 표지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즉 건설기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길이 16m인 건설기계,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인 경우 최고 감속 속도는 50%,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1로 변환시키는 것은 액추에이터, 유압의 압력은 단면적 분에 가해진 힘으로 구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며, 등록 건설기계 기종을 표시하는 방법, 01은 불도저, 02는 불삭기, 03은 로더, 04는 지게차, 05는 스크레이퍼, 06은 덤프트럭, 07은 기중기, 08은 모터그레이더, 09는 롤러입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등록, 번호표 제작 명령을 할 수 있고 대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양도 증명서 발급 또는 검인, 구조 또는 장치 변경 승인, 등록, 번호표를 반납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서 원동기 성능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토크 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원동기 성능 검사 항목은 작동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원동기의 설치 상태가 확실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 서행해야 하는 곳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입니다.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등록 중에 기재된 인원입니다.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오일 펌프 성능이 노후되었을 때, 오일 점도가 낮아졌을 때, 개통 내에서 누설이 있을 때입니다.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만으로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밸브는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운행 중일 때 안전운전상 준수사항은 모든 승차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 대행자는 검사 일시 및 장소를 언제까지 통지하는가? 5일입니다. 대형 건설 기계에 적용해야 될 내용은 당해 건설기계의 식별이 쉽도록 전후 범퍼에 특별 도색을 해야 하고, 운전석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총 중량 30톤, 축중 10톤 미만인 건설기계는 특별 표시 부착 미대상입니다. 긴급 자동차는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하면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하게 됩니다. 밀폐된 용기 내의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는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변경, 조정장치 형식 변경, 수상작업용 건설기계 선체의 형식 변경 등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한 건설기계 형식을 잘 나타낸 것은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합니다.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사유는 등록 신청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할 때입니다.
도로의 중앙선이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인 복선인 경우에는 점선 쪽에서만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입니다. 야간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은 전조등 변화빔을 하향으로 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 변경일 때 합니다. 건설기계 사업이 아닌 것은 건설기계 수출업, 건설기계 사업은 대업, 폐기업, 기계 정비업이 있습니다. 유압회로의 압력을 점검하는 위치는 유압 펌프에서 컨트롤 밸브 사이,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할 때 첨부 서류는 제동장치 장비 확인서, 제동장치 정비 확인서를 발행하는 곳은 건설기계 정비업자. 압력 제어 밸브의 역할은 이의 크기 결정,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는 구조 변경 검사. 유압 오일 내의 기포가 형성되는 이유는 오일 속의 공기 혼입.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시한 도로 부분은 횡단보도.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신고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는가 30일. 유압 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교환해야 하는 것은 샤프트 실. 구조 변경 검사 신청은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20일.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에 대한 사항은 재질은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 사용을 하고 굴삭기일 경우 기호 표시는 02로 한다. 외곽선은 1.5mm 튀어나와야 한다.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기종에 따른 번호는 01 불도저, 02 굴삭기, 03 로더, 04 지게차, 05 스크레이퍼, 06 덤프트럭, 07 기중기, 08 워터그레이더, 09 롤러입니다. 기업 펌프의 특징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효율이 낮다. 고장이 많은 것은 틀렸습니다. 건설기계 장비에서 유압 구성 부품을 분해하기 전에 내부 압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엔진 정지 후 조종 레버를 모든 방향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제거한다. 반드시 건설기계 정비 업체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엔진 탈 부착 및 정비입니다. 유압기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유압장치는 점검이 간단하다. 유압장치는 점검이 복잡하고 속도 제어가 용이하며 에너지 축적이 가능하며 힘의 전달 및 증폭이 용이합니다. 원동기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의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변속기 분해 정비이고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은 실린더 헤드의 탈착 정비, 연료 펌프의 분해 정비, 크랭크 샤프트 분해 정비, 승차 인원 적재 중량에 관하여 안전 기준을 넘어서 운행할 경우 허가 승인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유압료의 점도가 높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유압이 낮아진다. 유압의 점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관내의 마차 손실이 커지고 동력 손실이 커지고 열 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2개 이상의 분기 회로가 있을 때 순차적인 작동을 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는 시퀀스 밸브. 건설기계의 검사를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잘못 설명한 것은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유주가 원하는 기간은 말도 안 되죠. 추가적으로 해외 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된 경우 반출 기간 이내에,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 압류 기간 이내에, 건설기계 대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 기간
이내에 연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유압장치 호수 교환입니다. 임시운행 사유가 아닌 것은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정비공장과 검사소를 운행하고자 할 때는 임시운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시운행 사유는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이고,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운행을 하고자 할 때,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임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범위 중 틀린 것은 적재 용량 5톤 펌프 트럭. 그러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20kW의 원동기를 가진 쇠석기,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모터그라이더입니다. 주 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는 시퀀스 밸브, 액추에이터를 순서에 맞추어 작동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는 시퀀스 밸브입니다. 밀폐된 용기에 채워진 유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유체 내의 모든 곳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이것은 파스칼의 원리.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 작동은 어떤 것을 응용한 것인가? 파스칼 정리. 구동되는 기어 펌프의 회전수가 변하면 오일의 유량이 변한다. 유압 장치는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압유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시 발생 현상이 아닌 것은 유압기계의 작동이 원활해지진 않죠. 그러면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을 하면 유압유의 산화작용을 촉진시키고 작동 불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마모가 발생됩니다. 오일 탱크 내의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드레인 플러그. 유압 라인에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관로의 좌우 방향이죠. 그러면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유체의 흐름량, 유체의 점도, 관로의 직경의 크기입니다. 액추에이터의 입구 쪽 관에 설치한 유량 밸브로, 즉 흐름 제어를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미터인 회로. 안쪽은 내외 즉 로터로, 바깥쪽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일 펌프는 트로코이드 펌프. 유압 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는 모터. 전기장치의 퓨즈가 끊어져서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였으나 또 끊어졌다면 전기장치의 고장 개소를 찾아 수리를 해야 되겠죠. 유압유 점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점도 개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유압유의 점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되고 점성의 점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집니다.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출될 시 먼저 점검해야 하는 곳은 실. 배터리, 전해액처럼 강산, 알칼리 등의 액체를 취급 시 복장은 봄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보호 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설기계 장비의 일상점검. 일상점검 시에는 보안경을 낄 필요가 없겠죠. 산소 용접 작업 시, 그라인더 작업 시, 클러치 탈 부착 작업 시에는 보호 안경을 끼워야 됩니다. 추갑기의 종류 중 공기 압축형이 아닌 것은 스프링, 하중식이고요. 공기 압축형은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블레더식이 있습니다. 추갑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유량 분배 및 제어이고요. 추갑기의 용도는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압력 부상이 있습니다.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것은 추갑기입니다.
유압 오일에서 온도에 따라 점도 변화 정도는 점도 지수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의 제거입니다.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오일 누설의 저하가 되는 건 아니죠. 온도가 상승될 시 점도 저하, 펌프 효율 저하, 밸브의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유압 기기를 점검 중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으로는 작동유가 누출되는 상태라면 이음부를 조이고 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응급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하면 차후 유압기기 전체를 재점검하는 일도 필요 없게 되죠. 압력 단위가 아닌 것은 뉴턴미터는 토크의 단위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연삭기 사용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배전하는 연삭 숫돌의 파손, 비산하는 입자, 작업자의 손이 말려 들어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압 장치의 일상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탱크 내부 점검이죠. 일상 점검은 오일의 양 점검, 변질 상태 점검, 오일의 누유 여부 점검이 있습니다. 유압 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유압 재순환 장치이고요. 유압 장치의 기본 구성 요소로는 유압 발생 장치, 유압 제어 장치, 유압 구동 장치입니다.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유니버설 조인트.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는 오일 탱크, 펌프,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기어 펌프는 정용량 펌프입니다. 유압 장치의 금속 가루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필터와 스트레이너입니다. 유압 장치의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윤활성이 좋은 작동유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유압 장치의 고장 원인은 작동유의 과다한 온도 상승, 작업유의 공기, 물 등의 이물 혼입, 조립 및 접속 불완전이 있습니다. 유압 장치의 수명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일량 점검 및 필터 교환입니다. 건설기계의 장비의 유압 장치 관련 취급 시 잘못된 것은 오일량은 일주 1회 소량 보충한다. 이것은 틀렸죠. 유압 장치 관련 취급 시에는 작동유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하고 유압 장치는 워밍업 후 작업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작업유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작동유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현상은 캐비테이션. 유압 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캐비테이션입니다. 유압 장치에서 유압 조정 밸브의 조정 방법은 조정 스크류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집니다. 유압 장치에서 작동체의 속도를 바꿔주는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유압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피스톤 로드, 압력 조절기. 유압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로는 주입구 캡, 유면계, 배풀, 스트레이너, 드레인 플래그가 있습니다. 유압 장치에서 유압 탱크의 기능이 아닌 것은 개통 내에 필요한 압력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압 탱크의 기능은 개통 내의 필요한 유량 확보를 하고 배풀에 의해 기포 발생 방지 및 소멸을 시키고 탱크 외벽의 방열에 의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전기 용접 작업 시 용접기에 감전될 경우가 아닌 것은 앞치마를 하지 않았을 때, 전기 용접 작업 시 용접기에 감전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발밑에 물이 있을 때, 몸에 땀이 배어 있을 때, 옷이 비에 젖어 있을 때입니다. 전기 아크 용접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은 차광용 안경입니다. 전기 용접 아크 광선에 대해 잘못된 것은
전기 아크 빛에 의해 눈이 따가울 때는 따뜻한 물로 닦는다. 따뜻한 물로 닦으면 안 되죠. 냉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다량의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크를 볼 때에는 헬멧이나 실드를 사용해야 하며, 아크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면 정광성 안염 등의 눈병이 발생을 합니다. 아세틸렌 가스 용접의 단점은 불꽃의 온도와 열 효율이 낮은 겁니다. 아세틸렌 가스 용기의 취급 방법 중 틀린 것은 용기의 온도는 60도로 유지할 것, 60도가 아니라 40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되며 전도, 전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 용기와 빈 용기는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보관을 해야 합니다. 아세틸렌 용접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비눗물 검사가 있습니다. 아세틸렌 용접 또는 절단할 때는 흡연 및 화기언급 거리사항,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 발생기실로부터 3m, 3m 이내의 거리입니다. 가스 용접 시 사용되는 산소 호수색은 녹색입니다. 가스 용접 장치에서 산소 용기의 색 또한 녹색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인양하기 위하여 체인 블록 사용 시 적절한 것은 체인이 느슨한 상태에서 급격히 잡아당기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대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 게이지의 압력은 게이지 압력입니다. 소화 작업이 잘못된 것은 카바이드 및 유류에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또한 유류 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부어서도 안 되겠죠. 적절한 소화 작업 방법은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키고 가연물의 공급을 차단시키고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춥니다. 또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 경보를 해야 하고, 배선의 부근에 물을 뿌릴 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해야 하며,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꺼야 되겠죠. 재해의 복합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품질의 결함입니다. 재해의 복합 발생 요인은 환경의 결함, 사람의 결함, 시설의 결함 등이 있습니다. 작업 중 갑자기 유압 회로 내의 유압이 상승되지 않아 점검 시 잘못된 것은 작업 장치의 자기 탐상법에 의한 균열 점검, 이것은 틀렸고요. 그러면 점검 포인트는 펌프로부터 유압 발생이 되는지 점검을 해야 하고, 오일 탱크의 오일량 점검, 오일의 누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유체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일로 변환하는 기기는 유압 모터. 유압 회로에서 사용되는 세 종류의 제어 밸브는 압력, 유량, 방향,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감전재해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 순서가 아닌 것은 피해자 구출 후 상태가 심각한 경우 인공호흡 등 응급 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이것은 틀렸죠. 올바른 행동 순서는 피해자가 지닌 금속체, 전선 등에 접촉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설비의 전기 공급 스위치를 내리고, 전원을 끄지 못했을 때는 고무 장갑이나 고무 장화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구출해야 되겠죠. 운반 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은 인력으로 운반 시 무리한 자세로 장기간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 틀린 것은 드럼통과 LPG 분배는 굴려서 운반한다. 굴려서 운반은 안 되죠.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에는 공동 운반에서는 서로 협조를 하여 작업을 하고, 긴 물건은 앞쪽을 위로 올리고 무리한 몸가짐으로 물건을 들지 않아야 되겠죠. 유압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이의 크기를 결정하는 밸브가 아닌 것은 서브 밸브. 유압을 조절해서 크기를 결정하는 밸브는 시퀀스 밸브, 언로드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습니다.
호이스트형 유압 호수 연결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니언 조인트. 정규 화재 시 가장 좋은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안전관리상 잘못된 것은 쓰고 남은 기름은 하수구에 버린다. 안되죠. 기름 묻은 걸레는 정해진 용기에 보관을 하고 흡연 장소로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연소하기 쉬운 물질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유압 회로에서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의 잔류 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종류가 아닌 것은 스로틀 밸브. 압력 제어 밸브는 릴리프 밸브, 가마 밸브, 시퀀스 밸브가 있습니다. 유압 회로 내에 기포가 발생하면 일어나는 현상과 다른 것은 작동류 누설 저하는 아니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소음이 증가하고 공동 현상이 발생을 하고 오일 탱크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훅의 점검과 관리 방법은 훅은 마모, 균열 및 변형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운전 시 갑자기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때 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 유압 실린더, 피스톤 마모 점검은 아니고요. 오일 가스켓, 파손 여부를 점검을 하고 오일 파이프 및 호수가 파손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오일 양을 점검하면 됩니다.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작동유의 온도 범위는 40도에서 60도, 기름의 유체 흐름을 바꾸는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 기계시설의 안전 유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발전기, 용접기, 엔진 등 장비는 한 곳에 모아서 배치한다. 모아서 배치하면 안 되고요. 회전 부분 등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커버를 씌워둔다. 작업장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리전돈을 한다. 작업장의 바닥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한다입니다. 두 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 내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 등에 의하여 제어하는 밸브는 시퀀스 밸브. 일반 화재 발생 장소에서 화염이 있는 곳을 대피하기 위한 요령으로는 머리카락, 얼굴, 발, 손 등을 불에 닿지 않게 한다. 수건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고 탈출한다. 몸을 낮게 엎드려 통과한다. 옷을 물로 적시고 통과한다입니다. 유압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점도입니다. 유압 컨트롤 밸브 내에 스풀 형식의 밸브 기능은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전기 화재는 C급 화재, 유류 화재는 B급 화재, 일반 화재는 A급 화재입니다. 안전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북한기에 착용을 하는 것이다. 항상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모 착용으로 불안한 상태를 제거를 합니다. 올바른 착용으로 안전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안전모의 상태를 점검하고 착용해야 합니다. 유압의 기본 회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서지업 회로입니다. 기본 회로로는 오픈 회로, 클로즈 회로, 텐덤 회로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출입할 때는 안전대용 로프의 구조 조건이 아닌 것은 완충성이 좁고 매끄러울 것, 그러면 안 되겠죠. 안전대용 로프는 충격 및 인장 강도에 강해야 되며 내마모성과 내열성이 높아야 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띠 또는 로프를 사용해야 되겠죠. 전기시설에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접지선의 표시색은 녹색입니다. 지중 전선로 중에 직접 외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토관의 깊이는 0.6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시가지에서 시설한 고압 전선로에서 자가용, 수가용의 군의 전주를 경유하여 5개 수전 설비에 이르는 전선로 및 시설의 실체도이다. H에 표시된 곳과 같은 지중 전선로 차도 부분의 매설 깊이는 최소
1.2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스 도매 사업자의 배관을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 노면에서 배관 외면까지의 깊이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 굴착기가 가스 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 시 인력 굴착을 실시하는 범위는 가스 배관 주위에 1m 이내일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파일 작업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 케이블 외피가 손상되었을 경우 조치 방법은 인근 한국전력사업소에 연락하여 한전에서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압 전력 케이블을 지중해에 매설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개도식이겠죠. 전력 케이블을 지중해에 매설하는 방법은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가스 배관이 매설된 것을 표시하는 라인 마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청색으로 된 원형 마크로 되어 있고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것이 잘못됐죠. 라인 마크는 직경이 9cm 정도인 원형으로 된 봉합금이나 광동 추출로 되어 있고요. 도시 가스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 분기점에는 T형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 직선 구간에는 배관 길이 50m마다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일 항타 굴착기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 케이블 피복이 손상 시 발생 가능성은 전력 케이블에 충격 또는 손상이 가해지면 즉각 전력 공급이 차단되거나 일정시일 경과 후 부식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됩니다. 구급 처치 중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격리가 아니죠. 환자의 상태는 의식, 상처, 출혈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굴착 작업 중 고압선 위험 발견 의미는 표지 시트 지하에 전력 케이블이 묻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품을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벼운 화물은 규정보다 많이 적재하여도 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유의를 하고 정밀한 물품을 쌓을 때는 상자에 넣도록 하고 약하고 가벼운 것을 위에 무거운 것을 밑에 쌓는다. 전등 스위치가 옥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경우는 카바이드 저장소입니다. 산업재해의 통상적인 분류 중 통계적 분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중경상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가 아니죠. 사망은 업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경상해는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를 말하고 무상해 사고는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입니다.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하여 가스 배관이 20m 이상 누출되면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 이때 가스 누출 경보기는 몇 미터마다 설치하는가? 20m입니다. 굴착기 중 주변의 고압 전선로 등에 주의할 사항은 고압선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한전에 송전 선로의 고장 예방 및 고장 발견 등의 신고가 아닌 것은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한 경우 고장 신고는 한전에서 모르는 상태를 신고자가 고장 개소를 발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예방 신고라는 것은 정기 설비로 인한 인축 사고의 발생 가능성 사항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 신고라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설비 상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 적당치 않은 것은 기름이 묻은 장갑을 끼고 한다. 이건 아니죠.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는 힘겨우면 기계를 이용하고 지렛대를 이용하고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과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겠죠. 방화 대책의 구비사항이 아닌 것은 스위치 표시고요. 구비사항으로는 소화기구, 방화벽, 스프링클러, 방화사 등이 있습니다. ILO의 구분에 의한 근로불능상해의 종류 중 응급조치상해는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말합니다. 금속 나트륨이나 금속 칼륨 화재의 소화제는 건조사를 이용해야 됩니다. 감전사고의 요인이 아닌 것은 송전선로의 철탑을 손으로 만졌을 경우, 이것은 아니고요. 감전사고의 요인으로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된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전기기계 기구의 절연 변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 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하여 인체가 통로로 통해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콘덴서나 고압 케이블 등의 잔류 전하에 의한 경우입니다. 전력 케이블로 입상하는 전주 주변에서의 건설 장비로 작업할 때는 전력 케이블 입상 또는 입하하는 전주에는 건설기계 장비가 절대 접촉 또는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의 제일 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 존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산소, 액화천연가스에 대해 잘못된 것은 액체 상태로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액화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공기보다 가볍고 가연성으로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LNG라고 하며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건설기계와 고압 전선로와의 안전 이격거리에 대해 잘못된 것은 전압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것이 아니죠. 애자수가 많을수록 멀어져야 하고요. 전선이 굵을수록 멀어져야 합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멀어져야 하겠죠. 가스 장치의 누출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비눗물을 사용합니다. 유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다량의 물을 부어 끈다. 이것이 아니죠. 유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는 B급 화재 소화기를 사용을 하고, 또는 모래를 뿌리거나 아니면 ABC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 안전상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안전규칙 및 수칙이겠죠. 안전장치 선정 시의 고려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장치 기능 제거를 용이하게 할 것, 이것이 아니고요. 위험 부분에는 안전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강도나 기능면에서 신뢰도가 커야 되겠죠. 작업하기 불편하지 않은 구조일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전선로 부근에서 건설기계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락할 곳은 인근 설비 관련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인체에 전류가 흐르시 위험 정도의 결정 요인이 잘못된 것은 사람의 성별 상관이 없죠. 인체에 흐르는 전류 크기 또는 전류가 흐르는 시간, 인체에 통과한 경로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로 굴착기가 굴착 공사 전에 이행할 사항이 아닌 것은 굴착 용역 회사의 안전관리자와 일정에 따른 시험 굴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행할 사항은 도면에 표시된 가스 배관과 기타 저작물, 매설 유무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된 자료로 실험 굴착 위치 및 굴착 개소 등을 정하여 가스 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위치 표시용 페인트와 표지판 및 황색 깃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할 작업이 아닌 것은 정밀한 조정 작업을 할 때가 아니고요.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될 작업은 차체에서 변속기를 뗄 때, 산소 용접을 할 때,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입니다. 작업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착용자의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스타일을 선정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죠. 작업복은 몸에 알맞고 동작이 편하게 해야 하며, 작업복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머니가 너무 많지 않고 소매가 단정한 것이 좋겠습니다. 배선 선로 그림에서 A의 명칭은 견수애자입니다. 견수애자. 복수 렌치를 오픈엔드 렌치보다 많이 권장 사용하는 이유는 볼트와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게 되어 있어 사용 중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불안정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가스 안전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하보도입니다. 굴착으로부터 전력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시 시설이 아닌 것은 모르겠죠. 표시 시설은 표지 시트, 지중선로의 표시기, 보호관 등이 있습니다. 작업 중 안전을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오합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자 할 때 맞는 것은 관할 한전사업소에 협조하여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작업자에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는 분진이 많은 작업장입니다. 소화하기 힘든 정도로 화재가 진행된 현장에서 제일 먼저 취할 사항은 인명구조입니다. 와이어 줄거리 작업에서 사용되는 용구를 점검하여야 하는 안전조건은 스크류 및 핀의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경영관리는 작업에 크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안전수칙, 작업량, 기계기구의 사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감전재해의 요인이 아닌 것은 작업 시 절연장비 및 안전장구 착용이겠죠. 그러면 맞는 요인들을 한번 봐볼까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 시 절연, 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의 접촉 시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에 의한 전압 발생 부분 접촉 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 외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자 명이겠죠. 그럼 표시해야 되는 것들은 사용 가스명, 가스 흐름 방향, 최고 사용 압력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예방 4원칙이 아닌 것은 대량 생산의 원칙이 아니고요.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안전장치는 작업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 제거해도 좋다. 이것이 아니고요. 안전장치는 반드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불량할 때는 즉시 수정한 다음 작업을 해야 되고 점검은 작업 전에 하도록 해야 되겠죠.